힘차게 내리치고 섬세하게 다듬는다. 독과 망치, 그리고 드릴과 나사는 누군가에겐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 24시간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2차 병원이다. 이곳에서 의료계의 묵수라 불리우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산과 강이 조화로운 도시 경기도 광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에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지역 거점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이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 탓에 병원을 찾는 대다수는 척추, 관절 환자들. 때문에 정형외과 앞은 항상 만원이다. 53살의 안병숙 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걷는 것은 고통이 됐다. 안 좋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지. 안 좋은 거는. 근데 그다지 아프질 않았으니까 그냥 저기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그냥 견뎠는데 작년서부터 더 많이 아프더라고. 한평생을 고된 농사일에 바친 탓에 상할 대로 상해버린 무릎.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검사를 감행해보는데 그녀를 괴롭히는 병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양쪽 무릎 관절 모두가 많이 손상된 상태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병을 키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프진 않으니까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걸어야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무릎 아프신 지가 오래됐죠, 그죠? 예. 또 내일 양쪽을 지금 한꺼번에 하시길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은 전신 마취 할 거예요. 전신 마취. 예. 하반신 마취만 한쪽만 수술하면 하반신 마취를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주로 생기는 질병이다. 전신 마취 하시게 될 거고 양도 남은 인생마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안병숙 씨는 결국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집도를 맡을 정형외과 안준현 원장이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절염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일 누가 오십니까?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무릎뼈의 일부를 절제를 해내고 그 부분에다가 인공으로 된 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없으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 이빨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고깃집에서 갈비 드시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젊은 시절에 자기 무릎 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과가 양호한 수술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밀어넣기에는 이제 너무나 커져버린 통증. 과연 내일이면 그 통증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다음 날 병숙 씨의 인공관절 수술이 있는 날이다. 이미 마취를 마친 환자가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있다. 나사와 드라이버, 드릴과 망치 등의 생소한 도구들을 이용하는 수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정형외과 수술은 집도의의 경험과 숙련도가 수술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형외과 수술은 주로 이제 계측한 대로 뼈를 절제를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로 이렇게 뼈를 자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미리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관절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지 미리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측한 부분과 또 수술 시에 그 소견이 일치하면 아주 원만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 수술이 시작됐다.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 병숙 씨는 오늘 손상된 양쪽 무릎 모두를 한꺼번에 수술할 예정이다. 노련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뼈를 떼어내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다. 안 원장의 오랜 경험으로 병숙 씨의 무릎과 인생에 새로운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헌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새로운 관절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긴 여행과도 같은 수술. 하지만 안 원장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마지막 손길을 더한다. 단 한 번의 기회니까 뭐 한 번 할 때 이제 실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결과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좀 집중력 있게 이렇게 뭐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죠. 마취 시간을 포함해 총 5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수술은 성공이다. 안 원장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수술장을 나섰다. 그날 밤 텅 빈 외래 진찰실을 지키고 있는 안 원장. 네 건의 수술로 때를 놓친 저녁 식사는 김밥으로 대신한다. 그제 식사 시간을 이렇게 놓쳐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장 식구들도 다 그냥 오늘은 이렇게 김밥으로 다이어트하면서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이니까 한 4시간 정도 뭐 마취하고 하면 5시간 걸렸는데 뭐 서 있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할 때 신경을 바짝 쓰고 해야 되니까 또 끝나고 나면 굉장히 또 지금은 잘 몰라도 집에 가면 아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일과를 마친 안 원장의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시간. 수술한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내일 예정된 수술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는데 세상에 같은 수술, 같은 환자란 없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안 원장. 그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른 아침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정형외과는 총 4명의 전문의들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정형외과의면서 병원장이기도 한 안준현 원장의 전문 분야는 주로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관절 질환. 한 번에 다 없애주시면 주로 어깨와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한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외상이나 일반 외상 및 골절로 찾아오는 환자는 대부분 전지용 과장의 손을 거친다. 안녕하세요. 네.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뢰를 드릴 거예요. 저희 원장님 쪽에 이제 척추만 이제 전문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본 MRI 상에서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척추가. 부지런한 걸음으로 정형외과 병동 곳곳을 누비는 전지용 과장.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중을 디디면 안 된다고. 알겠죠?
CT 한번 찍어볼까요? 정형외과의 막내 박강희 과장의 전문 분야는 미세 수지 접합과 수부 족부 질환이다. 손상된 손과 발 등의 부위가 제 기능을 찾게 도와주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안준현 원장과 함께 병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원종화 원장이다. 주로 척추와 디스크가 안 좋은 환자들이 그를 찾는다. 오늘 수술하는 분은 척추체 압박골절,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이 심장도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좀 주의를 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번 수술 역시 위험 요소가 많다. 환자의 지병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종화 원장은 더더욱 꼼꼼히 수술 준비에 주의를 기울인다. 수술 부위를 마취한 환자가 원 원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몸이 좀 아파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수술. 골절된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줌으로써 허리와 등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오늘 수술의 목표다. 환자분이 이제 고령의 노인 환자분이신데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척추골절이 생기셔서 통증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시던 분입니다.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척추체 압박골절인 부위에 거기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형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신 겁니다. 괜찮으세요? 뻐근하실 겁니다.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 금이 간 부위에 골 시멘트를 넣는 작업. 이제 주사 그 약 굳으면은 시멘트 굳으면 뺄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지금 어디 힘든 데 없으세요? 잘 참아주셨습니다. 원래 좀 성격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환자분들이 제 가족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자기 본인 집처럼, 이렇게 본인 가족들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시술을 받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분 치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 톤에 변화가 없으세요. 이렇게 힘드시고 이러셔도 그 톤 항상 유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톤 유지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님, 어르신들 오셨을 때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시면 귀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료 받고 나가시면 그러니까 거의 뭐 100%, 90% 이상 만족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술은 여기까지.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1시간이었다. 통증 없이 편히 서고 걷고 싶다는 환자의 소망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다.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했을 때 가장 좋겠나, 그리고 환자분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겠나,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과유급 불급이라고,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 거가 한 2~3개월 걸려요. 항상 자세를 낮춰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정형외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얼마 전 한 환자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오른쪽 딛는 건 여기는 안 아프죠, 고관절은. 네, 거기에도 수술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장님 이 복지에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그 원장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왜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아픈 지가 이게 관절염 앓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도 많이 좀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환자에게 병원은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덕분에 길용 씨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병원을 찾아온 모든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정형외과 의료진. 이들에겐 찾아오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고 또 기억에 남는다. 과거에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돼서 다리를 좀 절면서 다니는 분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를 만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고관절 부위야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간경화가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간경화로 인한 여러 합병증 등의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수술이었기에 안 원장의 결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간절한 부탁과 수술에 대한 의지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다는데 수술하고 나서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하루 이틀 정도는 경과가 굉장히 양호하셨는데 한 3일째부터 지혈이 되지 않고 또 몸도 많이 붓게 되고 상처도 좋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점점 악화되어 가던 환자의 상태. 안 원장은 모든 일을 제쳐둔 채 환자의 간호를 자처하며 정성스레 환자를 돌보았고 그의 정성에 환자도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한 2, 3주 정도의 그런 위기가 지나고 나서 싹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셨고 환자분도 가족분들과 같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외래에서 웃고 이제 그때 일을 얘기하곤 하는데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팔저림, 보행장애,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형외과 질환은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원 원장을 찾아온 환자 역시 마비 증세가 심각했다는데 경추의 뒤쪽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뼈가 돼서 신경을 계속 누르면서 신경 자체가 죽어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또 젓가락질도 못하게 되고 스스로 옷 입을 때 단추 여매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마비가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이 저리고 감각까지 무뎌지기 시작한 50대 환자. 젓가락질과 같은 쉬운 동작도 그에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리에도 힘이 빠져 자주 넘어지는 등 혼자 걷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원 원장을 찾게 되었다는데 경추 쪽 뼈를 제거하는 큰 수술 끝에 환자에게 다가온 장애의 위험을 가까스로 막아줄 수 있었다. 정형외과도 기타 이제 척추관절병원도 무수하게 많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의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볼 때 저도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그 중에 한 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료가 잘 됐다. 우리 안 원장님 때문에 이렇게 팔 잘 쓰고 잘 걸어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진 돌 때 아니면 외래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오셔서 제 손 잡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방긋하게 이렇게 활짝 웃어주실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스럽고 즐겁습니다. 각 파트별로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 팀의 하루는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간다. 이런 정형외과 팀을 돕기 위해 얼마 전 새로운 식구가 합류했다. 일단 아픈 거였죠. 통증에 바로 3달 전 팀에 합류한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장홍재 과장이다. 이게 이제 발목까지라든지 무릎까지 올라오면 지장이 있겠지만은 체크할 때는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걸을 때 좀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수술하고 나면 정형외과와의 긴밀한 협진은 척추신경외과 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도심 쪽이 아니라
좀 시골이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뭐 정형외과적으로 무릎, 어깨,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저는 신경외과인데 척추, 목이나 허리 쪽을 보는데요. 대개는 그런 분들이 같이 허리 질환이라든지 목 질환이 이제 동반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정형외과랑 같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스트로비 그래도 3 정도 있어요. 팀에 새로 합류한 장 과장이 얼마 전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케이스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뭐 자기 환자분들은 이제 담당 의사가 보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상의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본인 혼자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은 이게 점심때라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진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수술 전후 사진도 보고 또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치료 플랜도 같이 좀 잡아보고. 그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랑 좀 부딪혔는데 그냥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뭐 한의원에서 뭐 침 맞고 그렇게 경과를 보셨는데. 장 과장에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49세의 이진희 환자. 그녀를 괴롭히는 병은 허리 디스크.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녀는 치명적인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남은 반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허리 디스크 수술. 이제 그녀를 지긋지긋한 통증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은 장홍재 과장의 손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보며 수술 계획을 세워보는데 진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오늘 수술은 수술 현미경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파열되거나 밀려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 그리고 이 순간 오히려 차분해지는 장 과장. 신중한 손길 하나하나에 환자를 향한 진심을 불어넣는다. 의사가 이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갑게 좀 대하고 또 환자를 자주 만지게 되죠. 만진다는 게 좀 관심을 갖고 아픈 부위도 한번 만져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아픈 거 객관적인 아픈 것도 있지만은 의사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병에 맞서고 또 그들과 함께 완치의 기쁨을 나누는 일. 어쩌면 이들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좀 더 자주 느끼고 싶어서 정형외과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환자분들이 골절이 되거나 어디가 아파서 실려서 응급실에 왔을 때 치료 후에 환자가 걸어서 웃으면서 퇴원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행복하게 퇴원할 수 있는 치료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때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한번 환자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환자분하고 평생 관계를 엮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부담이 돼서 힘든 적은 있지만 크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불안과 걱정도 헤아려져야 한다는 것이 정형외과 의료진들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진심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만나 그날 그 상이 만나줘셔. 만나줘. 내가 어떤 데 좀 저거 하느라고 화를 내면 또 그린다고 또 와요.
왜 그리느냐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또 웃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래서 뭐 벌써 한 달 열흘 되니까 또 그 양반하고 정도 들었네.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이제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없죠. 당연히 이제 가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프시니까 오신 거고, 또 의사들은 또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치료고 뭐 수술해서 결과가 뭐 좋다 하더라도 의사하고 환자하고 믿음이 깨지면은 그 치료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어떤 신뢰감을 갖고 치료를 해야지 그 치료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병숙 씨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그녀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술 후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선지 표정 역시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다. 하기 싫어갖고. 지금 아직은 괜찮아. 이거 발 이런 거 움직일 수 있고, 발 이런 게 운동해라 그래서 운동하는 거. 원장님이 근데 잘 됐다고 하시니까 내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물리치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나 혼자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이거 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 수술에서 퇴원까지의 기간은 보통 일주일. 하지만 수술로 모든 것이 끝은 아니다. 수술 후에는 근육과 연구 조직이 약화되어 있어 조기에 움직이고 재활 치료를 해줘야 근육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려요. 그리고 이제 상태 봐가면서 차근차근 올려드리고. 때문에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술 직후부터 시작해야 하는 재활 치료다. 재활 치료이기 때문에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다시 재활에 필요한 그런 치료를 잘 하는지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층 밝아진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무사히 큰 수술을 견뎌준 어머니가 아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고맙다. 기분 어떠세요? 보시기에? 좋죠. 잘 됐으니까 수술. 다행이죠. 친구분들하고 내장산 단풍 구경을 예약을 해놓으세요. 가긴 갔는데 네. 차에서 못 내렸어. 걸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젊으시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안 아파야 저게 눈에 들어오죠.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남은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그녀의 새 무릎은 이제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거창하진 않고 환자들한테 수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자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그런 게 그냥 저한테는 그런 게 아마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서 환자분들의 평생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언제 가도 친구나 동료같이 진료를 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아픈 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망가졌던 몸의 뼈만큼이나 짓눌려왔던 그들의 삶이 비로소 곧게 펴지고 있다. 의사에게는 매일이는 수술이지만 환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단 하루라는 생각으로 수술장에 들어간다는 정형외과 의료진. 오늘도 그들은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힘나요 부사시마